23번 해야 되니? 안 해도 되죠? 24번 안 해도 되죠? 넘어갈게요. 25번 안 해도 되지? 얘들아 이거 틀리면 안 되지. 3의 배수가 되래잖아요. 맞지? 3의 배수가 되려면은 누가 있으면 돼? A, B, C 중에서? 3의 배수가 적어도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2개 있어도 되고 3개 있어도 되고 상관없고, 그죠? 적어도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읽어야 돼. 아, 적어도 하나구나. 3의 배수가 적어도 하나구나. 그럼 그걸 세는 게 빨라? 반대를 세는 게 빨라? 반대가 훨씬 빠르죠. 그래서 1에서, 왜냐면 지금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확률이다 보니까 1에서 누굴 빼는 거야? 3의 배수가 안 나오는 경우의 수를 빼는 거예요. 안 나오는 확률을. 이해됐지?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빨리 해설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진도를 좀 나갑시다. 자, 뭐라고? 25번. 자, A, B, C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A, B, C라 했고, 그럼 우리가 아까 말했던 대로 3의 배수가 아닌 확률은 얼마야? 주사위 한번 던질 때? 그냥 36 제외하고니까 얼마겠어? 3분의 2 아니겠어요? 그럼 첫 번째 시행에서도 3분의 2가 발생하고, 두 번째 시행에서도 3분의 2가 발생하고, 세 번째 시행에서도 3분의 2가 발생하는 확률은 3분의 2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이 되겠지. 그거를 어디서 빼자고요? 전체 확률 1에서 빼자고. 저 답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27분의 19가 되겠네. 3번. 그럼 여기 뒤로 다 해볼게 그냥. 자, 그 다음에 26번도 한번 가보자. 자, 보니까 흰 공 5개, 검정 공 10개를 내 주머니 A, B, C, D에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넣을 거래요. 자, 단 같은 색 공끼리는 구별하지 않고 똑같은 공이고요. 검정 공을 넣지 않은 주머니가 존재할 수 있대. 가조건을 잘 봐봐. 야, 흰 공은 어떻게 내래? 1개 이상으로 넣어달래. 무조건 각 주머니마다 그렇게 해달라고 한 거고요. 자, 나조건은 세 주머니 A, B, C에 넣은 흰 공 개수의 합. 아, 이거를 좀 쓰는 게 좀 복잡하긴 한데 이거에 그냥 이렇게 쓸게. 흰 공 개수의 합이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D의 검정 공 개수랑 같아야 된대요. 그냥 뭐 굳이 쓰자면 뭐 저런 상태인 거야 지금. 그래서 그거를 만족시켜 달라. 그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한 건데, 얘들아 근데 지금 흰 공이 몇 개 있어? 5개밖에 없죠. 검정 공이 몇 개 있어요? 네, 일단은 이 문제는 흰 공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흰 공 기준으로 셀 건데, 어쨌든 A, B, C의 흰 공 개수가 중요한 거 아닌가? 근데 전부 다 몇 개 이상씩 가져요? 1개 이상씩 갔지? 그럼 하나씩 미리 줘봐봐. 그럼 다 하나씩 가졌으면은 몇 개가 남아요? 흰 공이? 하나밖에 안 남지? 이해돼? 그럼 여기서 케이스는 2가지 아닐까? A, B, C의 흰 공 개수의 합이 얼마 아니면 얼마겠니? A, B, C의 흰 공 개수의 합이 3이거나 4거나 이거밖에 안 돼요. 왜냐면 아까 말했잖아. 하나씩 이미 다 줘버리면은 여유분으로 남는 게 하나야. 그 하나를 A, B, C 중에 누가 가져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D가 가져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A, B, C의 흰 공 개수의 합이 3이거나 아니면은 4라는 거야.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해서 갑시다. 그래서 이 2가지로 풀어볼게요. 근데 맨날 말하잖아요. 확률과 통계는 케이스 분류가 제일 중요하다고 맨날 말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거를 잘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그냥 이렇게 쓸게요. 흰 공 개수의 합이 3일 때. 그럼 얘랑 똑같은 게 뭐냐면 D의 검정 공 개수가 몇 개라는 거야? 3개라는 거겠죠. 이해돼요? 그럼 흰 공이 몇 개가 남았니 지금? 3개를 썼으니까 2개 남겠지. 그 2개는 D가 다 가져간 거야. 그거는 경우의 수로 셈할 수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럼 누구만 셈하면 끝나요? 검정 공만 하면 끝나겠지. 검정 공 총 몇 개 있어 지금? 10개가 있었는데 지금 검정 공 3개를 D가 가져갔어요. 몇 개 남아?
7개가 남잖아. 그러니까 A랑 B랑 C의 검정공의 합이 7이 되란 소리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검정공을 안 받은 애가 있을 수도 있대. 그러니까 이거 답이 뭐예요? 3H7인 거지. 얘는 흰 공에서 또 다른 경우의 수가 안 생기니까 저걸로 끝이야. 끝. 이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A, B, C의 흰 공의 합이 4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럼 이제 여기서는 경우의 수가 생기죠. 형근아 맞아? 흰 공에서의 경우의 수가 어떻게 생겨요? 저 세 놈 중 A, B, C 세 놈 중 무조건 한 놈이 흰 공을 몇 개 가져갈 거야? 2개를 가져갈 거야. 누가 가져갈지를 선정을 해줘야죠. 그래서 3명 중에 몇 명을 골라요? 한 명을 고릅시다. 걔가 흰 공 2개를 가져간 거고 나머지 애들은 하나씩 가져간 거야. 자, 그럼 이 4개라는 게 뭐였냐면은 D의 검정 공 개수랑 같은 거였죠. 그게 4개라는 거야. 그러면은 또 나오는 경우의 수는 A, B, C의 흰 공 개수의 합이 몇 개가 돼야 돼? 미안해. 검정 공 개수의 합이 몇 개가 돼야 돼요? 4개 가져갔으니까 6개가 되면 돼요. 그럼 여기서 몇 H 몇이야? 3H 6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는 얘랑 얘를 곱하면 돼요. 그죠? 흰 공 케이스랑 검정 공 케이스를 곱해야겠지. 그래서 앞에서 3가지가 나왔고 얘 뭐야? 이야, 8C2죠. 그럼 8C이면 얼마예요? 28이야? 이렇게 되겠지. 이야, 이거 얼마니? 84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9C2죠. 그럼 98이 72의 절반이니까 36까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2를 더해주면 된다. 그럼 몇 개 나와? 120까지 나오겠다. 알겠어요? 뭐 계산은 누구나 하니까 계속 강조하지만 케이스 분류가 제일 중요해. 그걸 잘해야 돼. (27번으로) 갑시다. 자, 또 뭐 읽어봅시다.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있대요. 5장씩 있대요. 여유분이 있다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20장의 카드 중 5개를 택한대.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뭘 준 거냐면 숫자 카드 하나당 5개씩 있으니까 5개 뽑으면은 하나로 몰빵해도 된다는 거지.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로 몰빵해도 된다. 자, 그랬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렬로 나열을 할 건가 봐. 자, 그랬을 때 다음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가조건을 보니까 나열한 5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곱은 96이래. 야, 그럼 96이면 소인수분해 좀 해볼까요? 이거는 16 곱하기 얼마죠? 6. 그러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숫자로 곱셈으로 표시하세요. 굳이 저거 나 니은자 쓰면서 하지 말고. 그럼 여기는 2가 5개가 들어가 있고 3이 하나밖에 없네. 그럼 봐봐요.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다섯 번째 있을 텐데 그냥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를 내가 A, B, C, D, E라고 해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놨냐면은 오른쪽 끝에 오는 카드는 짝수래요. 얘가 짝수야. 얘들아, 지금 숫자 카드는 1, 2, 3, 4밖에 없어. 6 같은 게 없다고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6이 없다. 이 3의 역할은 누구밖에 못해요? 3밖에 못하는 거야. 유일하게. 근데 걔가 몇 개밖에 없대? 하나밖에 안 쓰인대. 그럼 쟤가 무조건 몇 번 나와야 돼? 3이? 딱 한 번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그 딱 한 번 나오는 게 마지막에 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디 가야 돼? 앞에 4개 중에 하나 들어가겠지. 그래서 뭐부터 할 거냐면 그 3이라는 녀석을 좀 해결을 해놓고 가자. 걔가 제일 독특하니까. 이해돼? 그럼 3이 들어갈 한 자리를 고를 거야. A, B, C, D 중에서 한 자리 택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4C1인 거야. 이 경우의 수가 생긴다. 나중에 그래서 곱하기 할 경우의 수들은 내가 밑줄 좀 쳐놓을게요. 까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4C1이 일단 첫 번째로 나온 경우의 수다. 뭐 그 중에 그럼 나는 A에 3이 온 경우라고 할게. 그냥 다른 데 하면 귀찮아가지고. 그럼 이제 여기는
다 누구로만 도배하면 돼요? 2로만 싹 다 도배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는 누구도 들어올 수 있어? 4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4가 들어오는 순간 누구도 같이 들어올 수도 있니? 1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좀 감안을 하고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케이스 분류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2를 5개 넣어야 돼, 여기다가. 그걸 어떻게 쪼갤 수 있을까? 첫 번째 케이스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4로 쪼갤 수 있지 않을까? 그럼 2가 총 5개가 되잖아. 이해돼요? 저런 경우가 있겠죠? 또 있나요? 어떤 경우도 존재하죠? 1 곱하기 곱하기 쓸까? 2 곱하기 4 곱하기 4로도 쓸 수 있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더 있어 없어? 더 이상 불가능하네. 만들 수가 없잖아.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끝이다. 이것도 결국은 케이스 분류가 중요했던 거죠. 알겠어? 해보자. 얘들아 이거 어떻게 돼? 얘네 전부 다 뭐야? 짝수지. 그럼 여기에 제한받는 애는 없는 거야. 누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 알겠어? 그럼 얘네가 그냥 뭐 하는 거야? B, C, D, E한테 줄 서는 줄 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4팩 나누기 얼마니? 3팩이겠지? 4죠. 야, 목이 너무 아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저 마지막 2에 누가 뭐다요? 얘가 뭐다. 그럼 제한받은 거 항상 먼저 해. 1이 들어갈 자리를 어디서 골라야 돼요? B, C, D에서 고르는 거야. 그래서 3시 1인 거야. 이거 누구라고요? 1이 들어갈 자리. 그리고 2랑 4랑 4는 뭐 B, 1이 만약에 B를 골랐다 쳐봐. C, D, E 중에 아무 데나 들어가도 상관없죠. 그럼 곱하기 몇 팩 하면 돼? 3팩 나누기 2팩 들어가면 되겠다. 알겠음?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네? 9예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 더하면 얼마야? 13가지가 되겠죠. 어떤 경우가 13가지인 거야? 첫 번째 자리 A를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을 채우는 경우가 13가지. 근데 아까 첫 번째 자리를 채우는 게 4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4랑 13은 뭐 해야 돼? 곱해야죠. 그래서 정답이 52가 나오는 거다. 되었니? 그래서 27번까지는 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객관적으로 보면은.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게 이제 뒤에 3개지. 28, 29, 30. 다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28, 29, 30은. 자, 그 다음에 그냥 순서대로 할게요. 28번부터 합시다. 자, 봅시다. 지금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가조건이 일단 뭔 말인지 모르겠고 나조건은 뭔 말인지 알지? 등호가 들어간 거. 저거 풀 수 있는 건데 막막하죠? 근데 내가 맨날 말하는 건 뭐냐면 가장 제한을 많이 받은 거 먼저 고려하라 하지. 그럼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 가장 많은 제한을 받은 게 누굴까요? 형아, 누구야? 제일 많이 제한받은 게. 되게 단순해요. 뭐 누구랑 누구예요? 6도 3. 왜 걔네가 제한을 가장 많이 받은 거야? 그냥 2번 나오잖아요.
언급이 2번이 됐잖아. 그치? 가조건에도 나오고 나조건에도 나오고 1, 2는요 가에만 나왔어. 그치? 그리고 4, 5는요 나에만 나왔어요. 근데 3이랑 6은 둘 다 등장한다고. 그럼 걔네가 좀 독특한 거야. 걔네를 먼저 좀 생각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단 가조건에서 이 앞에 있는 두 녀석은 2로 묶이거든? 그래서 F1과 F2로 이렇게 묶어요. 얘네 둘. 그리고 이 F3을 넘길게. 뭐 넘긴 이유는 별거 없고 요렇게 해주면은 F6이 더 큰 성분이다 보니까 양수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양수가 좋아서 그냥 이렇게 넘겼어. 알겠지? 그게 얼마가 되는 거니 그러면? 16입니다. 이걸 만족시켜야 돼. 요거 괜찮아 여기까지? 그냥 넘긴 거니까. 근데 얘들아 F1과 F2를 더한 거에 2배면은 걔가 무조건 무슨 수야? 짝수죠. 이해돼요? 그리고 16도 뭐예요? 짝수죠. 그럼 가운데 껴있는 F6 빼기 F3이 뭐가 되라는 거야? 짝수가 되라는 거야. 뭐 말인지 알겠어요? 야 그럼 생각해봐. 얘네가 짝수인데 왜 짝수인지 알겠지? 짝수에서 뭔가를 했더니 짝수가 나오면 당연히 짝수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지금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가는 함수인데 어떤 두 함수 값을 뺐을 때 짝수가 될 수 있는 경우가 6이 돼야 안 돼? 6은 만들 수가 없지. 두 개를 빼서 6 만들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가장 크게 벌려봐도 얘네 둘 찍으면 얼마 차이나? 5 차이밖에 안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능한 게 4, 2, 0밖에 없는 거야. 누가? 얘가 될 수 있는 값이 4거나 2거나 0이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풀었어? 초점을 누구로 잡은 거냐면 얘네 둘로 잡았다고. 걔네가 2번 등장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로 풀면 돼요? F6에서 누구 뺀 거? F3을 뺀 게 4인 거부터 한번 해보자. 그럼 자연스럽게 얘네 둘을 뺀 게 4면 얘들아 누구를 더한 게 나오냐면은 요러면 F1과 F2를 더한 거 얼마여야 돼요? 얘네가 4야. 그럼 4 넘기면 우변이 얼마 돼요? 12가 된 거지. 그럼 얘 안에 있는 게 얼마여야 2배 했을 때 12가 돼? 6이겠잖아. 그지? 그래서 는 6인 거야. 같이 나온다고 이렇게. 그럼 봐봐. 얘들아 너네 2개 빼서 4를 만들 수 있니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케이스가 뭐가 있니? 얘가 만약 6을 찍었어. 그럼 얘 얼마여야 돼? 도와줘. 2가 돼야겠죠. 그래야 4잖아요. 얘가 5가 됐다 쳐봐. 그럼 얘 얼마 돼야 돼? 얘는 1이지 않겠어? 빼서 4가 돼야 되니까.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거 말고 다른 케이스가 있어? 없어? 없어요. F6이 무조건 커야 되니까. 알겠어? 얘는 어떻게 돼? 더해서 6 나오는 게 누구 있어? 조심해야 될 거는 얘네는 가에서만 등장을 했죠. 그럼 이것만 만족하면 되지 이런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유로운 애들이에요. 그럼 합이 그냥 6만 맞춰주면 되니까 얘 1이면 얘 얼마겠어? 5겠지. 얘 2면 얘 얼마야? 미안해. 4가 되겠죠? 얘가 3이면은 3이겠지. 4면은 2일 거고 5면 1일 거라고. 자유롭게 그냥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2가지가 나왔고 얘네가 지금 5가지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 지금 누구 안 했니? 4랑 5만 남았죠. 걔네 안 했잖아. 걔네만 해주면 돼 마지막으로. 그럼 생각해봐. 4랑 5는 누구한테 화살표를 보내야 될까? 우리 이건 많이 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걔네는 4랑 5는요 나조건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럼 봐봐. 하나만 해볼게요. 예시를 들어줄게. 뭐 되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 가면 되고 지금 얘네는 생각하지 마. 왜냐면 4랑 5는요 얘네랑 관계가 없어요. 그냥 독립적인 거니까 무시하고 3이 지금 누굴 찍어? 2를 찍었다고 해봐. 그럼 6을 누가 찍어야 돼? 뭔 말이야? 6이 누굴 찍어야 돼? 6을 찍는 거지. 그러면 얘네 둘은 누구한테 보낼 수 있어요?
몇 개야? 5개잖아. 근데 우리 이렇게 등호가 있는 거에서는 5개면 어떻게 계산했었지? 기억나요? OH2였죠. 거꾸로. 등호가 있을 때 그렇게 했잖아. 중복조합으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2, 바보 아니야. 5, H 얼마다? 2다. 그래서 얘네가 보낼 수 있는 게 5개한테 보내는 거야. 5개. 알겠니? 그럼 봐봐. 얘네로 바뀌면 달라져? 얘가 1로 가고 얘가 5로 간다 쳐봐. 근데 어쨌든 얘네도 몇 개가 나와? 5개가 나오지. 그러니까 숫자는 똑같을 거라고. 동일하기 때문에 괜찮아. 알겠어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이 나온다. 그럼 결론. 지금 내가 써놓은 이 경우의 수들을 전부 다 뭐 하면 돼요? 곱해주면 된다. 왜? 얘는 6과 3에 대한 얘기였고, 얘는 1과 2에 대한 얘기였고, 얘는 4랑 5에 대한 얘기니까 함수 하나가 완성이 되려면 쟤네 다 곱해줘야죠. 아직 일이 안 끝난 거니까. 알겠어? 그래서 싸그리 곱해주면은 2 곱하기 5 곱하기 얘 얼마야? 6H인가요? 그럼 15가 되려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150까지가 된다. 곱하기 2예요. 뭐라고요? 곱하기 2예요. 곱하기 2를 왜 해요? 3, 1, 6 했을 때. 그게 여기서 이미 된 거죠. 곱하기 2가. 알겠어요? 얘네들이 6이랑 2를 찍었을 때가 요 케이스였고, 얘네들이 1이랑 5를 찍었을 때도 똑같은 케이스니까 요거랑 곱한 게 그 경우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응. 그래서 요걸로 끝이다. 150까지. 아직 안 끝났잖아요. 아직 더 남았잖아. 더 해야죠. 두 번째. 이번에는 F6에서 누굴 뺀 거야? F3을 뺀 게 짝수 2가 되는 경우. 요것도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자연스럽게 F1과 F2의 합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니? 얼마로 늘어야 돼? 7로 늘겠죠? 계산해보면은 얘네가 7이다. 맞아요? 저 등식에 넣어보면 되니까 7이다. 그럼 또 해봐, 여기서. 야, 이거 6이면 얘가 얼마겠어? 다른 색깔로 할까? 6이면 4고, 5면 3이고, 그 다음 4면은 2고, 그 다음 얼마야? 3이면 1이다. 이거 가능하죠? 돼요? 그래서 4가지가 나왔고, 얘는 어떻게 가능해? 1이랑 6 가능하죠? 그 다음 2랑 5 가능하지? 야, 그럼 이거 쭉쭉쭉 가서 얼마까지 가능하겠니? 6이랑 1까지 가능하겠지? 그럼 몇 가지야, 이거? 6가지겠지. 이거 이해돼요? 다 하고 있는 건가? 유슬아, 맞아? 듣고 있는 거지? 그럼 얘가 4랑 또 5는 어떻게 가야 돼? 누구한테 영향을 받아? 얘네한테 영향을 받을 거라고. 맞지? 야, 그러면 6이랑 4 찍었다고 해봐. 얘가 6 찍고 얘가 4를 찍었다고 해봐. 그럼 4, 5가 보낼 수 있는 거는 이 세 놈 중에 하나야. 그럼 이번에 답이 뭐겠어? 3H2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3H2라고 그냥 쓸게. 얘네가 3개한테 가는 거니까 여기서 3H2다. 그래서 이것도 싸그리 곱해보면은 4랑 6이랑 3H2를 곱하는 거지. 그럼 앞에 게 24고, 이게 뭔데 이거? 6인가? 그럼 6, 4, 24 144겠네. 아직 안 끝났죠? 또 해야 돼. 마지막 어떤 케이스가 있죠? 얘들아, 좀 같이 해봐. 이게 0인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F1이랑 F2를 더한 건 얼마가 돼야 돼? 8이겠지. 맞아? 또 해봐. 얘가 6, 6, 5, 5 징징징 가서 1, 1 몇 가지야? 6가지겠지. 그 다음 더해서 8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여기가 6이면 여기 얼마여야 돼? 2겠지. 여기가 5면 3, 4면 4, 3이면 5, 2면 6 해서 요거밖에 없어. 5가지. 그 다음, 야, 이제 제일 쉽다. 얘네들이 똑같은 걸 찍으면 6도 6이고 3도 6이래. 그럼 4, 5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니? 둘 다 6으로 갈 수밖에 없죠.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4, 5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한 개로 가는 거라서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싹 곱하면 30가지. 그래서 내가 밑줄 쳐놓은 150,
144, 30 이거 다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180에다가 144를 더하니까 324가 되겠네. 알겠음? 4번이다. 29, 30 하지마. 다들 표정이 안 좋아. 29 맞춘 사람 있어요? 아무. 시간이 없었어. 30 빨리 할게. 그냥 알겠지? 풀 시간 따로 주지 않을게. 왜냐면 진도를 나가야 돼서 그냥 빨리 하자. 29번. 자, 봐봐. 학생 A를 포함한 4명의 2학년 학생. 자, 2학년 4명이래요. 그리고 1학년도 4명이래. 근데 요 안에 이제 A가 들어가 있는 거고, 요 안에 이제 B가 들어가 있는 거야. 자, 뭐라고 하냐면, 이 8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앉을 건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앉아달래요. 자, 단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가조건을 보니까, 자, 각 학생은 자신과 이웃한 두 학생 중 적어도 한 명과 같은 학년이다. 이 뭔 소리야 이게? 같은 학년끼리 무조건 뭐해 있어야 돼? 이웃해 있어야 돼요. 한쪽에서는. 반대편은 아니어도 돼. 근데 적어도 한쪽은 무조건 같은 학년으로 이웃해 있어야 돼. 그리고 나 조건을 보니까 A랑 B는 이웃하지 말아달래. 이웃하지 않는다. 감이 잡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처음 읽었나 다들? 효진아,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되고 눈을 떠야죠. 응? 처음 읽었니 다들 이거? 생각을 해보자. 잘 봐요. 이렇게 뭔가 조건이 되게 많이 제시가 됐는데 감이 잘 안 잡혀. 30번도 마찬가지야. 감이 잘 안 잡히면 무조건 해보세요. 시간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 몇 가지 해봐. 해봐야 감이 잡히거든. 잘 봐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어. 원탁이 있어. 여기에 만약에 2학년이 이렇게 앉았다 쳐봐. 그럼 옆에 이제 1학년이 올 수 있는 거지. 맞아? 근데 1학년 옆에 2학년이 바로 오면 안 돼요. 그럼 그 다음도 1학년이 오겠죠. 이해돼요 이거? 그 다음에 2학년이 온다 쳐봐. 근데 2학년 옆에 누가 오면 안 돼? 1학년이 또 오면 안 돼. 왜냐면 옆에가 1학년이거든. 여기는 2학년으로 와야겠지. 이렇게 해보니까 2학년을 다 썼네. 그죠? 2학년을 다 써버렸네? 그럼 뭐 해야 돼? 이제 여기는 1학년로 채울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됐어? 일단 요런 케이스가 나왔네? 그럼 봐봐. 똑같이 원탁이 있는데 2학년을 이번에는 3명이 온다고 쳐보자. 그리고 1학년이 와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쩔 수 없이 2학년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니? 낙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럼 그냥 둘 중 하나 아니야? 이렇게 둘로 쪼개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나가 낙오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2학년으로 쭉 나오고 1학년으로 쭉 나오고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해보니까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안 해보면은, 그러니까 시도를 모르겠다고 이제 시도를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안 생기니까 해봐야 돼. 근데 이거를 왜 알려주냐면 시험 때는 솔직히 말하면 여기 이때 가면은 시간 없잖아요. 안 푸는 게 맞아요. 안 푸는 게 아니라 못 풀었겠죠? 못 푸는 게 맞는데 공부할 때는 자꾸 이렇게 해보라고. 막막하다고 그냥 멈추지 말고요. 생각을 멈추지 말고 이런 식으로 몇 개 해봐. 뭐 이렇게 하다가 틀리게 또 하겠죠. 뭐 틀리면 뭐 공부하면 되는 거고. 알겠어요? 근데 자꾸 뭐라도 해보려고 해야 돼. 확통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자꾸 해보셔라.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첫 번째. 더 쉬운 거 먼저 할까요? 뭐냐면 4명 이렇게 되는 경우. 얘부터 한번 해볼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이거 가조건만 해도 벅찬데 나조건이 지금 들어가 있죠. A랑 B가 뭐 하지 말래? 이웃하지 말래. 야, 이웃하지 말라는 걸 찾는 게 편하겠니? 이웃하는 걸 찾는 게 편하겠니?
당연히 이웃이 편하겠죠. 나는 이웃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전체에서 뺄 겁니다. 잘 봐요. 일단 원이 있는데 이렇게 그룹이 4명 4명 1학년 2학년이 4명 4명으로 간다는 거는 한쪽에는 1학년 반대편에는 2학년 이런 식으로 둘러 앉으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근데 내가 이 색깔이 어떤 학년이고 이 색깔은 어떤 학년이라는 걸 구분을 짓진 않을게. 그냥 다르다는 것만 인지를 하고 있어요. 잘 봐요. 그럼 얘들아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셀 수 있는 전체 경우를 먼저 세보자. 몇 가지가 나올까? 봐봐. 얘네 덩어리 2개가 줄 서는 거랑 마찬가지지. 근데 원순열을 돌리는 거다 보니까 2팩이 아니라 뭐야? 1팩이 들어가야 돼. 알겠지? 1팩이야 1팩. 이렇게 크게 두 녀석이 줄 선 거야. 1팩. 그리고 여기에 몇 명이 앉을 수 있죠? 4명이잖아. 그럼 4명이 앉으면 몇 팩이야? 4팩. 여기도 몇 팩? 4팩. 그래서 4팩 곱하기 4팩이 전체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1팩도 들어가야지. 원순열이니까. 그거에 4팩 곱하기 4팩이다. 요게 전체가 된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중에 A랑 B가 뭐 한 거? 이웃한 걸 빼주면 돼요. 이웃한 거. 알겠어? 자, 이웃한 경우를 한번 빼보자. 야! 그러면 이웃하다는 거는 얘가 A였다 쳐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끝에 있어야 돼. 알겠지? 얘가 A였다 치면 얘는 누가 돼야 돼? 얘는 B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B를 포함하는 애들이 2학년이 몇 학년이야? 어? B가 2학년이야? 거꾸로 쓴가 그러면? 3학년도 있어요? 3학년이구나. 미안해. 2학년 3학년이야 그러면. 그죠? 미안합니다. 자, 그럼 다시 B가 여기에 들어갔다는 거는 요 노란색 라인 자체가 3학년 라인이 된 거야. 그리고 A가 들어갔으면 이제 파란색이 2학년 라인이 된 거죠. 뭔 말인지 알겠음?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어떨 수도 있어요? A랑 B가 뭐 할 수도 있니? 이렇게 거꾸로 앉아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밑에는 안 합니까? 밑에는 할 필요가 없는 게 회전시키면 뭐 해요? 요거 한 거랑 똑같이 나와요. 또 세면 안 되잖아. 이걸로 끝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한쪽만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A, B가 이웃할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2가지야. 2가지. 그리고 뭐 이렇게 첫 번째 경우였다 치면 A가 여기 앉고 B가 여기 앉았어. 그럼 나머지 3명이 남지? 그 3명이 뭐 하면 돼 여기에? 줄 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3팩으로 줄 서겠죠. 알겠어요? 왜냐면 이미 얘네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자리의 구분이 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줄 세우면 돼. 3팩 곱하기 3팩. 그래서 이 둘을 빼자 이겁니다. 이해됐니? 그러면 우리가 찾는 이웃하지 않는 것만 딱 남겠죠. 이웃하는 걸 뺐으니까. 알겠어요? 좀 발상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어쩌겠어요. 이런 문제가 나온 거를. 그럼 위에가 얼마야? 24의 제곱. 외워두면 좋아요. 576이죠. 알겠어요? 576. 576에서 누구 빼는 거야? 뭔데 이거? 66에 36의 2배 하니까 72를 빼라는 거지. 그럼 504가 되겠죠? 일단 하나 체크해놓고 자, 두 번째 케이스로 갑시다. 얘가 좀 더 어려워요. 두 번째 케이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놓고 자, 이번에는 노란색 라인으로 가다가 파란색 라인으로 가다가 다시 노란색 라인으로 가다가 다시 파란색 라인으로 가는 이런 경우가 있겠지. 자, 얘도 한번 전체 경우를 세보자. 전체 경우를 셀 건데 얘들아 일단 학년별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둘둘로 짝을 지어줘야 되지 않니? 우리 둘둘로 짝 지을 때 뭐 했는지 기억나? 고1 때 했던 건데 분할 했던 거 기억나요? 분할? 또 다 까먹었겠지? 잘 봐. A, B, C, D가 있어. 이걸 내가 둘둘로 찍고 싶어. 그러면은 4명 중에 몇 명을 골라요? 2명을 고르고 2명 중에 몇 명을 골라? 2명을 골라. 그럼 몇 가지 나와? 6가지가 나와. 근데 실제로 6가지였어? 아니었어? 아니었지. 이거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기억나죠? 이거 다? 기억이 안 나는 눈치입니다. 얘들아 이걸 2명을 고른다는 게 A, B, C, D 그리고 A, C, B, D A, D, B, C 그리고 B, C, A, D
그 다음 BD, AC, 그 다음에 CD, AB로 나눈다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 중에는 얘랑 얘랑 뭐해? 나눠놓은 결과만 보면 똑같죠? 얘랑 얘도 어때요? 사람들 나눠놓은 결과만 보면 똑같지? 얘네 둘도 어때요? 결과 똑같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한다 했냐면 사람을 그냥 그룹 나누기만 한댔지 뭔가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면 똑같은 걸 다 2번씩 센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나누기 얼마 하랬어? 2를 해달라 했었죠. 근데 그게 규칙이 뭐였냐면은 내가 이거를 둘둘로 나누고 싶으면은 그룹의 그러니까 그룹의 명수가 같은 그룹수 있지. 그룹수가 몇 개야? 2그룹이잖아. 그래서 2팩으로 나누라 그랬었던 거야. 그럼 만약에 7명이 있는데 내가 얘네들을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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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으로 쪼개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7C2, 5C2, 3C2, 1C1까지 하고 명수가 같은 그룹이 몇 개예요? 몇 그룹이 있어? 3그룹이지. 그럼 뭐로 나눠주라고요? 3팩으로 나눠달라는 소리야 이렇게. 왜냐면 그만큼 겹치거든. 얘처럼. 알겠지? 그럼 잘 봐. 여기서도 내가 2학년 4명을 어떻게 쪼개고 싶다고? 둘둘로 분할하고 싶다고. 그러면은 4명 중에 2명을 고르고 2명 중에 2명을 고르는데 그걸로 끝내면 안 되고 2팩으로 꼭 나눠줘야 돼. 알겠어요? 그러면은 형근아 3학년도 몇 명 있어 지금? 4명이 있지. 걔네도 둘둘로 찢을 거야. 그러면 4명 중에 2명을 고르고 2명 중에 2명을 고른 다음에 나누기 2팩토리얼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룹 나누기를 먼저 해라 이 소리야. 그럼 얼마 나와 이거? 3가지. 얘도 얼마 나와? 3가지 나오겠지. 알겠어요? 되는 건가? 이렇게 일단 그룹 나누기를 한 거야. 야, 그럼 봐봐. 그룹 나누기를 했으니까 3 곱하기 3이 들어가는 거고 전체 경우에서부터 세보자. 야, 그럼 만약에 그냥 노란색으로 몇 학년을 하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회전하면 일치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2학년 그룹 2개 중에 하나를 여기다 데리고 왔어? 그럼 다른 그룹은 무조건 여기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원순열이니까 그냥 아무나 먼저 앉힌 거야. 알겠지? 그 다음은 3학년이 앉을 건데 얘네가 이미 앉아 있으면 3학년이 별표 그룹이랑 네모 그룹이 앉는 거랑 네모 그룹이랑 별표 그룹이 앉는 게 다른 경우죠. 그때는 또 2팩토리얼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에 2팩이 들어가야 돼요. 일단 뭐부터 한 거냐면 그룹들끼리 줄을 선 거야. 알겠죠? 각자 지정된 자리에 그룹에 배열을 해준 거다. 어렵나? 어렵죠. 뭐 29번인데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니? 사람을 줄 세워야죠. 사람. 각 그룹 내에서 몇 명씩 줄 설 수 있어? 2명씩 줄 설 수 있지. 2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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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팩. 그래서 2팩에 4제곱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야? 이 아이가 왜 나와? 2팩토리얼에 4제곱. 이렇게 나온다. 이게 전체고요. 거기서 이제 빼자. 누굴 빼야 돼 이번엔? 자, 또 마찬가지. 형근아, A랑 B랑 이웃해야 되잖아. 그럼 A가 여기 왔다 쳐봐. 그럼 B는 여기 오겠지. 혹은 B가 여기 왔다 쳐봐. 그럼 A는 여기 오겠죠. 맞아요? 그럼 또 내가 뺄 거는 저렇게 A랑 B가 앉을 수 있는 게 2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이제 여기서 하는 거는요, 회전하면 되잖아. 여기도 마찬가지고 저기도 마찬가지고 회전하면 되니까 한 곳에서만 하는 거야 그냥. 근데 BA로 앉는 거랑 AB로 앉는 거는 아무리 회전해도 겹쳐 안 겹쳐? 안 겹치니까 지금 저렇게 2가지를 카운트한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야, 그럼 봐봐. 여기 만약 이거 케이스였다 치면은 A 옆에 앉을 한 녀석을 골라야죠. 지금 A가 2학년이었으니까 2학년이 몇 명이 남아? A가 앉으면 3명이 남지. 그럼 그 3명 중에 몇 명을 골라요? 한 명을 골라다가 A 옆에 앉혀요. 여기 앉히는 거야. 그럼 나머지 둘은 어디 앉아야 돼? 요 반대편에 앉겠지. 근데 걔네끼리 몇 팩토리얼로 앉을 수 있어? 2팩토리얼로 앉을 수 있다. 요게 2학년한테서 벌어진 일이에요. 야, 그럼 3학년도 똑같지 않겠니? 지금 나 혼자 하는 기분인데? B 옆에 앉을 한 명을 골라요. 3C1로. 그리고 반대편에
둘은 앉으면 되겠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3C1에다가 곱하기 2팩이다. 그럼 계산해보자. 빨리 끝낼게. 그럼 3, 3은 9에다가 얘 얼마야? 32야? 야, 9 곱하기 32네? 이게 얼마야? 몰라. 그 다음에 빼기. 여기가 6이고 여기도 6이야. 36이고 2배 하면은 는이 왜 나와? 72를 빼라는 거야. 돼요? 계산 좀 해볼까요? 그럼 298, 288이네요. 거기서 72를 빼래. 그럼 200 얼마 나와? 16이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구한 요 가지수랑 요 가지수를 더해주면 된다. 더해주면은 700 얼마 나와요? 20까지가 나오겠죠. 알겠어? 30번 해봐라. 하지마. 다들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얘들아.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근데 30번이 되게 좋은 문제예요. 관심도 없겠죠. 자, 잠깐만 쉬었다가, 오래 쉬는 게 아니라 3분만 쉬었다가, 그럼 바로 하자 그냥. 현관이 때문에 바로 하는 걸로 합시다. 3분만 쉬었다 할게. 공기가 안 좋아 지금. 그래가지고 상태.
3분이 지난 것 같지, 그지? 스톡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였죠? 우리가 조건부를 했었거든요. 기억이 안 나겠지만 대신되기 전에. 뭔 얘기가 없었죠? 조건부를 했었는데 오늘 통계를 할 생각이야. 다 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5월 해설하느라고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은 앞에 개념이 좀 필요해가지고 복습을 좀 하고 이제 그거 토대로 통계를 하는 걸로 합시다. 공부하네. 응? 공부하네. 제일 쉬운 거. 너 안 줬나? 안 줬나? 다시 말하자면 조건부가 시험 범위에 들어갔던 사람도 있고 안 들어갔던 사람도 있어가지고 진도는 지난번에 나왔었어요. 맞죠?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개념 복습 좀 하고 그다음 통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에 조건부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채울 거니까 그 부분 제대로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자, 일단 조건부 확률부터 보자. 조건부 확률이 뭐였냐면은 뭐 한 번 했으니까 빠르게 설명할게요. 구조가 있었죠. 구조. 사건 A일 때 사건 B일 확률, 이런 식으로 구조가 존재했었어. 항상.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달라고 했었냐면은 P에 항상 요 앞에 있는 게 전제로 깔린 거고 뒤에 있는 게 A일 때 발생하는 확률이니까 B 바 A로 쓰라고 했었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요 바를요 슬래시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가 4분의 3을 어떻게도 써요? 요렇게도 쓰잖아. 맞지? 그것처럼 요 바에 들어가 있는 녀석을요 바 뒤에 있는 녀석을 분모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A라는 게 전제가 됐을 때 그때 B가 발생할 확률이니까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조건부 계산하는 방법이었지. 저거는 왜 그랬냐면은 벤다이어그램으로 생각을 하면, 거기 벤다이어그램 없네요. 그 밑에다 그려놔요. 벤다이어그램으로 생각을 했을 때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은 A일 때 B일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A가 전제가 돼야 돼. 그래서 요 A가 됐을 때 그때 B일 거, 얘들아 파란색이 전제가 됐을 때의 B는 얘밖에 없지 않니? 그쵸? 파란색이 전제로 깔렸을 때의 B는요 색칠된 거밖에 없다고. 빨간색. 그래서 파란색분의 빨간색이 우리가 찾는 거야. 결국 그게 뭐야? PA분의 PAUB가 되는 거지. 그래서 조건부를 계산할 때 저렇게 계산한다고 배웠지. 알겠어요? 까먹으면 안 돼. 제발. 그럼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거기 나와있나? 나와있네. 예시 봐봐. 주사위를 던질 때 소수의 눈이 나왔을 때 그것이 짝수의 확률. 자, 다시 뭐라고요? 그 예시가 어떻게 적혀있냐면 뭐였지? 주사위를 던질 때 소수의, 소수죠, 소수. 소수의 눈이
나왔을 때 그 눈이 짝수일 확률. 일단 내가 왜 이런 예시를 들었냐면은 시행과 사건의 구분을 잘 지어야 돼. 얘는 뭐예요? 시행이야 사건이야? 주사위를 던지잖아요. 던지는 행위지 행위. 맞아? 이거는 시행입니다. 근데 얘는 뭐야? 소수의 눈이 나왔대. 이건 결과죠. 이런 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얘가 사건이니까 얘를 A 사건이라고 할게. 그럼 얘를 무슨 사건이라고 할래?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B 사건이라고 하자. 그럼 지금 완벽하게 구조가 뭐가 된 거야? A일 때 B일 확률. 조건부가 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써도 되는 거야? P에 B, 바, A라고 작성할 수 있다. 알겠어? 그럼 얘 뭐야? 뭐분의 뭐야? P, A분의 P의 A급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계산을 할 때 얘들아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가. PA의 뜻이 뭐야? 뜻이 뭐야?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지. 주사위 한 번 던지면 소수 몇 개 나올 수 있어? 3개. 2, 3, 5. 맞아요? 그럼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인 거야. 뭐 6분의 3으로 써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근데 그 눈이 짝수일 확률. 그러면 야 A교 B잖아 지금. 그러면은 소수면서 짝수인 거 누구 있어? 2밖에 없죠. 그럼 확률이 얼마예요? 6분의 1인 거지.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번분수 처리하면 얼마 나와? 3분의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풀었던 게 조건부 확률 푸는 방법이었지. 알겠어요? 6모에는 아마 나올 거예요 이거. 조건부 확률. 이번 시험 범위가 5모가 어디까지였어? 확률의 뜻과 정의까지였어요. 알겠죠? 나오니까 이제 모의고사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해놓으시고 당연히 내신도 봐야 되니까. 뭐하고 있었지? 아 근데 예시 2번은 복잡해서 넘어갈게 일단. 알겠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확률의 곱셈 정리로 갑시다. 자, 확률의 곱셈 정리는 뭐 별거 없고요. 그냥 요거 있잖아. P의 A급이. 요거를 구하는 거를 얘를 넘겨서 이제 계산하겠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냥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냥 거기 써 있는 거 그냥 끄덕하고 넘어가면 돼요. A급 B를 PA와 P의 B바 A, P의 B와 P의 A바 B의 곱으로 쓸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종속과 독립. 요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 뭐 그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얘들아 사건의 종속과 독립. 종속적인 게 뭐야? 서로 연관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종속이다 라고 하면은 연관이 있는 거죠. 독립적인 게 연관이 없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독립이냐 종속이냐는 절대로 국어적인 걸로 해석하면 안 돼. 알겠지? 어떤 사건 A가 있고 어떤 사건 B가 있는데 걔네가 그냥 읽어보니까 독립 같아. 읽어보니까 종속 같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지? 항상 뭐에 근거해야 되냐면 판별식에 근거를 해야 돼. 판별식.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판별식 말고요. 여기서 나오는 독립을 판별할 수 있는 식을 판별식이라 할게. 그거에 근거해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봐봐. 독립. 두 사건 A, B가 서로의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그 두 사건을 독립이라고 한대요. 자, 따라서 다음이 성립한대. 야, 그게 왜 성립할까? 얘들아 생각해봐. P의 A라는 거의 뜻은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의 뜻이지. 근데 야, 봐봐. 이게 무슨 뜻이야? A 바 B. 효진아, 이게 무슨 뜻이야? A 바 B면은 B일 때 A일 확률이죠. 근데 생각해봐요. A랑 B가 만약에 독립이야. 관계가 없어. 그러면 PA를 구하나 그냥 A의 확률이나 B일 때 A를 구하나 어때야 돼? 집중해봐. 잘 봐봐. 야! 다시 A의 확률을 구했어. 그 확률이나 B일 때의 A를 구하나
독립이라면 둘이 뭐 해야 돼? 같아야 돼요. 왜 같아야 돼? A를 구할 건데 B를 고려한 A로 하나, 그냥 A만 혼자 단독으로 하나, 똑같으면 B가 영향이 없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네 둘이 같으면 우린 그걸 뭐라 불러? 독립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별거 없어. 알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A일 때 B가 아닐 확률, 미안해, B가 아닐 때 A일 확률도 마찬가지의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저게 판별식이다. 독립이다 아니다의 판별식. 그래서 독립이냐 아니냐가 궁금하면 저거를 해보면 돼요. 근데 매번 저걸 하기가 귀찮아서 밑에서 또 다른 걸 배우니까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합시다. 그럼 종속은 뭐냐? 종속은 독립이 아닌 경우를 그냥 다 종속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독립식을 만족하면은 독립, 만족하지 않으면 종속. 유진 알겠니? 그렇게 된다. 알고 있으면 돼요. 예시를 보세요. 야, 주사위 눈 중에서 1, 2, 3 예시 1, 2, 3, 4에는 누굴 무슨 색을 칠했대요? 파란색이죠. 그 다음 5랑 6은 뭐야? 빨강이야, 빨강. 그랬을 때 야, 그때 뭐래요? 짝수가 나오는 사건과 파란색이 나오는 사건의 관계를 구해달래. 그러니까 둘이 독립이냐 종속이냐 이거야. 뭐겠니? 방금도 말했지만 미안해요. 절대로 국어적으로 가지 말라 했죠. 맞아? 야, 그럼 봐봐. 파란색인 거랑 짝수인 거랑 너네 관계가 있어 보여? 독립 같아? 종속 같아? 그냥 느낌에는 관계가 없어 보이니까 독립 같지? 맞아?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자. 뭐가 있었죠? 다시 사건 누구라고요? 짝수가 나오는 사건. 그 사건은 A라고 하자. 그 다음 파란색이 나오는 사건, 그 사건을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는 P의 A랑 P의 A와 B가 같은지 확인을 해보는 거야. 방금 배운 대로. 그럼 PA의 뜻이 뭐예요? 짝수가 나올 확률이지. 얼마야 그게? 그냥 2분의 1이네? 얘는 뭐예요? B일 때 A일 확률이잖아. 우리 아까 이거 어떻게 계산했어? P B분의 P의 A급이라고 했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P B가 뭐야? 파란색이 나올 확률 얼마야? 3분의 2죠. A급이는 뭐예요? 파란색이면서 짝수인 거야. 누구야? 2랑 4밖에 없지. 파란색이면서 짝수인 거.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 돼? 두 개니까 3분의 1이겠지. 이게 계산해보면 얼마나? 2분의 1이 나와요. 둘이 뭐 했어? 같았어. 그럼 뭐라고 판정할 수 있는 거야? 독립이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적으로는 뭔 소린지 모르겠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뭐가 된 거야? 독립이 나온 거지. 그래서 절대로 읽어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숫자로 계산을 해봐야 돼요. 알겠죠? 실제와 예상과 다를 수도 있어.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 밑으로 내려보세요. 자, 두 사건 A, B가 독립이래. 자, 그랬을 때 얘를 관찰하겠대. 얘들아! 이거의 뜻이 아까 뭐였니? 누구분의 누구야? P, B분의 P의 A급 B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P의 A급 B를 뭐라고 쓸 수 있지? P의 B와 누구의 곱으로? P의 A와 B의 곱으로 쓸 수 있죠. 근데 만약에 A랑 B가 형건아 독립이라면 요 뒤에 있는 거를 뭐로 써도 괜찮니? 얘를 뭐로 써도 돼요? 독립이면 P, A로 써도 괜찮은 거지.
아까 말했잖아. 독립이면 뭘 만족한다고? A일 때의 확률이나 B를 고려한 확률이나 똑같다고요. 마찬가지로 요 녀석은 B를 고려한 확률이지만 독립이라면 그냥 뭐 한 거야? PA랑 같은 확률이 될 거야. 요 녀석이.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독립임을 판정할 수 있는 식이 또 나오는 게 뭐냐면 A와 B의 곱사건에 대한 확률이 두 확률을 곱한 거랑 같으면은 그러면 독립이라고 판정해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독립을 나타낼 수 있는 식은 아까 배웠던 저 첫 번째 거랑 요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 알겠지? 둘 다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P의 A급이 는 돼 있잖아. 거기다 이거 다 적어주시면 돼. 써놓으세요. 따라서 거기에 맨 마지막에 독립임을 나타내는 식 있죠. 거기 땡땡에다가 적어놓으면 돼요. PA가 P의 A바 B, P의 A바 B예요. 이렇게 돼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A랑 B랑 자리 바꿔도 돼요. 역할 바꾸기 해도 당연히 성립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곱사건에 대한 확률이 두 사건의 곱이랑 같으면 된다. 그러면 독립이라고 판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세 가지를 다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또 있죠. 거기 이제 두 사건 A가 독립이면 돼 있어요. 거기다 하나 적어줄게. 그러니까 A랑 B랑 독립인 거를 문제에서 제시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여사건 붙은 애들과도 전부 다 독립이에요. 알겠죠? 뭐 이유는 뭐 여기서 한번 했잖아요. 다 여사건 붙은 것들과도 독립이다 보니까 똑같이 이런 일이 발생한다. 되었어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독립시행의 확률. 솔직히 말하면 오늘 이거 하려고 지금 앞에 복습 한번 한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이게 통계에서 또 쓰여요. 기억나나요? 통계 했던 거? 정규분포 기억나요? 그래, 정규분포. 그래. 그거라도 그 모양만 기억난다는 거겠지? 자, 독립시행의 확률로 갑시다. 거기 뭐라 돼 있냐면 확률이 고정된 독립시행을 여러 번 시행했을 때, 예를 들면은 동전 던지기를 하는 거야. 내가 얘들아 동전을 10번 던질 거야. 동전을 10번 던지면 첫 번째 던졌을 때의 결과가 두 번째 시행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내 심리가 어떻게 작용이 돼? 동전 던지기에?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 시행마다 독립이 보장돼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 소리예요. 그랬을 때 특정 사건이 특정 횟수 나올 확률이래. 예를 들어서 자,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1 또는 2가 2번 나올 확률을 구해달래요. 야, 이게 뭔 말이야? 잠깐만. 이거보다 너희가 이해하기 편한 걸 먼저 해줄게. 이게 더 복잡하겠다. 그냥 내가 동전 던지기를 할게요. 동전 던져. 이건 시행에 대한 설명이야. 동전을 몇 번 던질 거냐면 10번 던질게. 그 중에 앞면이 4회 나온다고 해보자. 그렇게 될 확률을 구해달래요. 어떻게 구해야 될까? 시행이 너무 많나? 5번으로 줄일까? 4번으로 줄이자. 그리고 얘도 3번으로 줄일게요. 너무 크다.
자, 그러면 내가 1회 시행, 2회 시행, 3회 시행, 4회 시행이 있겠지. 총 4번의 시행을 할 건데, 그럼 1회 시행, 2회 시행, 3회 시행, 4회 시행이 있을 때 앞면이냐 뒷면이냐 이건데, 앞면을 동그라미, 뒷면을 X라고 해볼게요. 처음에 앞면, 그리고 마지막에 뒷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럴 확률이 얼마예요? 이렇게 될 확률 얼마? 2분의 1. 얼마?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럼 몇이야? 16분의 1. 근데 어떨 수도 있니? 앞면, 뒷면, 앞면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걔도 근데 확률이 얼마야? 16분의 1로 동일하죠. 왜냐면 곱하는 건 똑같거든. 형광 맞아? 그러면은 앞면, 뒷면, 앞면일 수도 있는 거죠. 얘도 확률이 똑같죠. 뒷면, 앞면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걔도 확률이 똑같지. 그럼 이거는 16분의 1이 몇 개 나온 거야? 4개. 그럼 총 확률이 얼마일까? 16분의 4겠죠. 4분의 1.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률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근데 매번 이렇게 하면 좀 힘들잖아. 그치? 살짝 바꿔볼게. 자, 이번에는 동전이 아니라 주사위라고 해보자. 주사위 던져서 4회 던진다고 하게 횟수는 똑같이 가자.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 3회 배수라고 할까요? 3회 나오는 경우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3회 배수 나와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이거 한 거야? 똑같이? 근데 확률이 얼마예요? 얘 확률 얼마야? 나오는 확률 3분의 1이지. 36밖에 없잖아요, 주사위에. 얘도 3분의 1, 3분의 1. 얘는 얼마야 근데? 3분의 2죠. 그럼 3분의 1 3개랑 3분의 2 하나야. 곱하면 얼마 나와? 3의 4제곱분의 2가 되겠지. 그럼 결국 몇 분의 몇이야? 81분의 2가 될 거라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어떻게 쓰자고? 3분의 1이 몇 번 나왔어? 3번. 3분의 2가 몇 번? 1번.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얘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 3분의 1. 개수로 치면 위에 거랑 어때요? 똑같다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순서로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확률을 계산해보면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게 몇 개 있냐야. 몇 개 나와? 4개지. 그럼 매번 이 4개를 다 살 거야? 그러지 말고 잘 봐. 지금 우리는 총 4번을 시행했는데 3의 배수라는 게 3번 발생했대. 그럼 3의 배수가 아닌 건 몇 번이야? 1번이겠지. 그럼 마치 3번짜리랑 1번짜리 동그라미 3개랑 X표 하나가 뭐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줄 서는 거나 마찬가지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4팩 나누기 3팩을 해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4팩 나누기 3팩을 팩분의 팩으로 관찰했을 때 뭐라고도 썼었냐면은 4C 1로도 썼었어요. 그래서 독립시행을 할 때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항정리랑 비슷한 게 쓰이는 거야. 내가 이항정리 설명해서 그랬지. 3번 나올 거라고 앞으로. 경우의 수에서 1번, 확률에서 1번. 그게 여기야. 통계에서 1번. 그게 이항분포예요. 그 이항분포를 하려면 얘를 또 설명을 해야 돼서 지금 복습을 한번 하는 거야. 또 안 한 지 오래돼서 까먹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복습만 하다 끝나겠네. 응? 그럼 이제 거기 있는 예시들 같이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예시부터 갑시다. 힘들어 얘들아? 안 힘들죠? 안 힘든 것 같아요. 흥근아, 안 힘들지? 안 힘든데 왜 누워있어? 일어나야죠. 자, 봐봐. 주사위를 몇 번 던진대? 3번 던질 거래. 3회 던질 거래요. 자, 그때 1 또는 2가 몇 번 나오래? 2번 나올 확률이래. 자, 잘 봐야 돼. 지금 3번을 할 거야. 총 시행횟수가 3번이에요. 그 중에 특정 사건이 특정 횟수 등장하라고 한 거지. 그래서 너희가 항상 해야 될 거는 이거야. 1 또는 2가 나오는 그 사건을 A 사건이라고 주고요. 2번 나오래. 3번 중에 2번. 일단은 PA가 얼마야?
저 A가 발생할 확률이 얼마예요? 주사위 던지면 3분의 1이지. 1 또는 2니까. 그럼 봐봐. 3번을 던질 건데 그 중에 2번이 3분의 1이 발생하라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한 번은 남았지. 한 번이 누구라는 거야? 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3분의 얼마일까? 2겠지. 반대니까. 1에서 빼면 돼요. 알겠죠? 1에서 3분의 1을 빼. 그럼 3분의 2잖아. 걔는 한 번 발생하라고. 근데 그런 횟수가 쟤처럼 세보면은 총 3명이 줄을 서는데 발생하는 거 2개랑 발생하지 않는 거 하나가 줄을 서는 거야. 그래서 이거 3팩을 2팩으로 나눠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뭐로 쓴다 했었다고? 3C 2로 써도 쓴다고 했다고요. 3C 1로 써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알겠어? 이항정리랑 되게 비슷한 거죠? 그래서 확률 계산해보면 분모는 3의 세제곱, 분자는 3이랑 2가 하나, 6이지. 이제 약분하면 9분의 2가 나오겠네. 이게 1번의 답입니다. 이해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안 돼? 유술아 되고 있는 건가? 얘들아 너네 똑같은 걸 듣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잘 집중 좀 해봐요. 이해가 된 건 알겠죠? 줄 서는 거니까 똑같은 애들이 줄 서잖아. 아씨 이걸 모르는 건가 설마? 야 10팩 나누기 4팩 6팩 뭐였어? 10C4 10C6 뭐로 쓰든 상관없잖아요. 그럼 저 3팩 나누기 2팩이면 2팩 옆에다 1팩 추가해도 되잖아. 1팩 어차피 1이니까. 그래서 3C1로 바꿔도 된다고. 알겠지? 그거 한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예시 봐봐. 불량률이 0.1이래. 불량률. 그럼 불량률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게 0.1이라는 게 10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10번 뽑으면은 불량인 게 한 번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개판인 거죠. 그랬을 때 거기서 10개를 골랐대. 그때 불량품이 3개가 나왔으면 좋겠대요. 그럼 마찬가지로 잘 봐. 불량품이 나오는 횟수가 몇 번이라고? 3번 나왔으면 좋겠대. 그럼 잘 봐. 10번 중에 10분의 1이라는 확률이 몇 번 발생하라는 거야? 3번 발생하라는 소리야. 그러면 그렇지 않은 거는 몇 번 발생하라는 거야? 10분의 9겠죠? 몇 번? 7번 발생해야지. 총 10번 중에 3번이 불량품이 나왔으면은 7번은 양품이 나와야 돼. 알겠어요? 근데 걔네가 줄을 설 거야. 10명이 있는데 7명이 똑같고 3명이 똑같대요. 그러면 뭐야? 3팩 곱하기 7팩분의 10팩인 거지. 팩분의 팩인데 합이 딱 맞단 말이야. 그럼 뭐라고 써도 괜찮은 거야? 10C3, 10C7 뭐로 쓰든 상관없어. 간단한 걸로 쓰는 게 좋겠지. 이거 뭐 말인지 알겠어요? 빨리 적어놔요 빨리. 이해를 바탕으로 적어야 된다 얘들아. 막 적으면 안 되고. 아이고. 중간고사 때 한번 경험을 했잖아. 이게 개념에서 자꾸 대충 하거나 이제 제대로 안 들어 놓으면은 뒤에 가서 이제 문제 풀 때 계속 헷갈려요. 그래서 오늘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좀 잘 들어놔야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하지 말까? 이거 일단 하지 말자. 4번으로 가보자. 얘도 하지 말까? 문제 내가 너무 이제 너희들 헷갈리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막 예시를 들어놓은 건데 지금 헷갈리게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요. 응? 차라리 다른 걸 해볼게. 그냥 뭐 내가 만들어보자. 자, 내가 뭐 할 거냐면 뭐 할까? 무슨 시행을 한번 해볼까? 할 만한 게 없네. 10시 전에 끝나는 욕할 뻔했다. 자, 다른 예시로 뭘 해볼 거냐면은 그냥 주사위 던지자. 주사위밖에 없네. 자, 주사위를 30번 던질 거야. 너희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자, 30번 던질 때 6의 약수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네, 이게 약수의 눈이 몇 회 나온다 할까요? 뭐 13번, 13회 나올 확률을 구해라. 한번 해봐요. 빨리 그 빈칸 많으니까 아무데다가 그냥 계산해봐. 계산이 아니라 써봐. 배운 대로 써봐요. 그걸 쓰면서 들어요. 그 앞으로 모의고사 연습 좀 시키려고 주말 테스트를 모의고사로 볼 거예요. 기출 문제로. 그래서 100분 동안 봐야 돼요. 그 100분 동안 볼 거고, 그 오답은 안 해도 돼. 오답은 내가 해설 찍어 놓을 거니까. 알았죠? 뭐라고? 도라이야? 어? 그렇게 알고 계세요? 뭐라고? 그래. 자,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니까 알아두시고. 근데 매주 하면 좀 힘들죠? 나도 힘들어요. 나도 해설 맨날 찍어놔야 돼서 매주 하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격주로 할 생각이에요. 격주로. 그래서 격주로는 계속 모의고사가 나올 거고, 그거 안 나오는 날은 그냥 원래 하듯이 나올 거고. 알았죠? 뭐 표정이 다들 안 좋은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시험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시험에 익숙해지니까. 시험 보면 알잖아. 모의고사 보면 너네 맨날 이벤트성으로 보잖아요. 응? 근데 그러면 안 돼. 그거에 익숙해져서 그냥 수능 때도 똑같은 느낌이 나야 돼요. 물론 그렇게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실제로 재수학원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게 매주 모의고사를 봐요. 매주. 그러면서 시험에 익숙해지고 자꾸 그 상황에 놓여봐야 시험 보는 연습을 할 수 있어가지고. 재수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하자고 그렇게. 네, 매주 하긴 좀 힘들어서 격주로 합시다. 시험은 매주 있는데 격주로 모의고사 나올 거고요. 한 주는 원래 하듯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번 주는 안 낼 거예요. 이번 주는 5월 모의고사를 봤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제. 그래서 이번 주 거는 원래 하던 대로 나갈 거고, 다음 주부터 모의고사를 격주로 할 겁니다. 공부할 생각 있으면 하겠지 제대로. 그러니까 지금처럼 학원에 와서 주말 테스트 볼 때 시간 때우고 가야겠다, 빨리 그냥 대충 풀고 가야지, 이 생각 하지 말고 어차피 시간 쓰는 거 제대로 시험 보고 가라고. 고3이잖아요. 몇 개월 안 남았잖아. 지금 몇 개월 남았어? 5개월 남았나? 180, 꽤 많이 남았네. 그래? 6개월 남았구나. 어쨌든 그러니까 좀 연습을 좀 합시다. 이거 해봤어요? 해보자. 잘 봐요. 일단 유괴 약수 누구야? 이 사건은 A의 사건이라고 하고, A의 확률이 얼마 나와? 1, 2, 3, 6이잖아. 그치? 4개가 있어요. 확률이 얼마예요? 3분의 2입니다. 자, 그럼 30번을 던지는데 그 중에 13번만 나와달래. 그러니까 3분의 2라는 확률이 13번 등장을 하래요. 그럼 항상 생각하라고. 그렇지 않은 건 몇 번 나오라는 거야? 몇 번 채워야 돼? 30번 채워야 될 거 아니야? 몇 번 남았어 지금? 17번 남았잖아요. 알겠어? 이렇지 않은 게 17개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그렇지 않은 건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이겠지? 그게 몇 번 존재해라? 17번 존재해라 이 소리야. 그럼 맨 앞에는 뭘 써야 되냐? 개수라고, 개수. 근데 그 개수가 갑포순이 되면서 팩분이 팩이 됐고, 그래서 뭐가 됐던 거야? 조합으로 바뀌는 거예요. 의미를 알아야 돼.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여기다가 30번 중에 몇 번? 13번 이렇게 쓰면 되겠지.
물론 계산은 하기가 힘들죠. 그냥 이렇게 멈출 건데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니? 이거 완벽하게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확률 분포로 갑시다. 망했다. 응? 시간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자, 확률 분포 보세요. 일단 1번 별량. 자, 별량은 뭐냐면 조사 내용의 특성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래. 예를 들면은 수학 점수. 수학 점수. 알겠어요? 수학 점수. 잘 나왔나요? 왜 다 안 보내죠? 빨리 보내요. 모의고사 성적 좀 보내봐. 빨리 보내봐요. 아, 효진 보냈구나. 아, 안 봤다 했지. 아까 알려줬구나. 다 보낸 건가? 유슬이 보낸 게 뭐야? 내신이야? 모의고사야? 내신. 모의고사도 보내보세요, 빨리. 지우도 빨리 모의고사 보내. 지우요? 네. 하미 안 보내도. 형은 보냈어? 네. 이렇게 당당하지? 짜증나게. 개판이구만. 어? 더 열심히 좀 해봐. 지우 확통으로 본 거지? 네. 등급컷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죠? 62점. 어디 갔어? 어이씨, 이건가? 얘들아, 공부 좀 하자. 어? 이거 왜 안 나와? 아주 다들 광고하기 바쁘네요. 이제 이 인강 사이트가 하루 만에 다 없어진 건가? 컷이요? 어. 컷 나오는데. 어디 나와요? EBS로 가야겠다. 나오네. 수학. 아유, 이 배너가 엄청 많네. 수학이 1컷이 얼마야? 확통 81점. 오. 2컷이 72점. 3컷이 62점. 4컷이 48점. 5컷이 30점. 얘들아, 공부 좀 해. 어? 공부 좀 해. 숙연해졌네요. 공부하라고. 알았어? 대학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6월 보면은 이제 재수, N수 끼잖아요. 등급이 하나씩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알겠지? 진짜로 그래요. 하나씩 내려가요. 물론 이제 윗등급일수록 더 그래. 왜냐면 거기에 애들이 많이 끼니까 전체적으로 다 같이 내려가요. 그리고 뭐 중간쯤에 있는 친구들은 거긴 좀 이렇게 두껍거든요. 그 퍼센테이지가. 그래서 영향을 좀 덜 받긴 해. 그리고 저 밑에 막 8, 9등급. 8, 9등급도 영향을 안 받아요. 거의 뭐 방패죠, 방패. 거기는 위에서 변화가 별로 이렇게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왜냐면은 9등급이 하위 4%잖아. 1등급의 숫자랑 똑같은 거예요. 2등급과 똑같은 게 8등급이고. 분명 누군가 있을 거라고. 있죠. 그죠? 근데 그러려고 우리가 학원을 다니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본인 지금 성적보다 더 올려야 돼. 근데 절대로 한순간에 안 오르니까 수학은 특히 더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 하는 거밖에 없어요. 알겠니? 근데 좀 열심히 좀 해봐. 성적을 보고 충격 좀 받아요. 알았죠?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잔소리 하면은 계속 싫어하겠죠? 뭐 하고 있었지? 이거 해야죠. 확률 분포. 이거 얘기하다 그랬구나. 수학 점수, 그리고 키, 인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별량이라고 하고요. 평균이 뭐야? 평균. 여러 수나 같은 종류의 양의 중간값을 갖는 수. 뭐 말을 어렵게 써놨는데 그냥 내가 사전적 정의를 써놓은 거고요. 그냥 우리 평균 구할 줄 알지? 싹 더한 다음에 뭐 하면 돼? 개수로 나누는 거였지. 맞아요? 그거 할 수 있고. 그 다음 표편이 뭐야? 표준편차. 중학교 때 했던 건데 너네 3-2를 제대로 안 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시험 제대로 안 봤을 테니까. 그때 이제 나오다 보니까 애들이 다 몰라. 배운 적이 없대. 근데 배웠던 겁니다. 표준편차가 뭐예요? 얘들아, 너네 한번 생각해봐. A라는 반이 있고 A라는 반에 1반에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C라는 친구, D라는 친구, E라는 친구가 있다 쳐봐. 근데 얘네 성적이 이렇게 됐다고 쳐볼게요. 50점 만점에 10점부터 50점까지 다 있다고 할게. 이럴 수도 있고요. 어떤 반은 20점, 20점, 30점, 그리고 40점, 40점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얘는 어떠냐면 싹 더해볼래? 얼마 나와요? 싹 더하면? 요렇게 더하면 60, 60, 30, 150 그치? 평균 내면 얼마야? 30점이 나와. 밑에 것도 평균 내면 얼마 나와? 30점이 나와. 똑같아요. 그럼 너네가 한번 1반과 2반이라 할게. 1반과 2반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해봐. 너희는 1반 수업이랑 2반 수업을 똑같이 할 거니? 아니잖아요. 평균이 똑같다고 똑같이 수업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여기는 지금 못하는 애부터 잘하는 애까지 다 있고 여기는 비슷한 애들이 좀 모여있고 그치? 당연히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평균만 가지고 어떤 집단을 평가하는 거는 약간 신뢰도가 떨어지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또 다른 거를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건데 그게 표준편차인 거야. 그럼 그게 뭐냐? 야, 얘는 지금 평균이 30인데 걔가 딱 이 C라는 녀석이죠? 가운데 값. 얘를 기준으로 얘는 얼마 차이가 나? 10 차이가 나지.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본인 값에서 평균을 빼면은 그걸 우리가 편차라고 불러요. 그럼 얘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0인 거야. 그럼 얘는 얼마겠니? 마이너스 20이겠지. 얘는 얼마겠어? 10이겠죠. 40에서 30을 뺀 거니까. 얘는 얼마겠어요? 20이 될 거라고.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쓴 게 다 편차야. 근데 편차를 더해볼래? 얼마가 나와? 0이 나와요.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냥 더해버리니까 사라져버려서. 그럼 이거를 뭘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뭘 해주는 거냐면 제곱을 한 거예요. 0이 되는 걸 방지하려고 죄다 제곱을 하는 거야. 그럼 얘 제곱하면 얼마 돼? 400. 얘 제곱하면 뭐야? 100. 얘도 100. 얘 400. 이렇게 편차를 제곱한 애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럼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해보면은 싹 더하니까 얼마야? 1000 나왔네? 나누기 5 해봐. 얼마 나와? 200이 나왔어. 자, 이렇게 편차 제곱을 한 것들의 평균을 낸 걸 우리는 분산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자, 이 분산값이 200이 나왔는데 밑에 것도 한번 똑같은 짓을 해보자. 얘는 편차가 얼마죠? 마이너스 10. 얘는 편차 얼마야? 마이너스 10. 얘 편차 얼마예요? 10, 10. 얘 아까 안 했다. 얘는 0이고 얘도 얼마야? 0이지. 원래 하는 게 맞아. 그럼 얘도 다 제곱해봐. 얘 얼마 나와? 100, 100, 0, 100, 100 이렇게 나오죠. 싹 더하면 얼마야? 400 나누기 5 해봐. 얼마 나와? 얼마야? 80이야? 80. 자, 둘을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위에 게 더 크죠? 그럼 얘 뜻이 뭐냐면 분산이 크다는 건 얘들아 이 차이가 뭐 했다는 거야? 크다는 거 아닐까요? 왜냐면 차이를 제곱해서 평균 쳐놓은 게 분산이잖아. 이해됐지? 그러니까 분산이 클수록 뭐 하냐면 평균에서 많이 분포돼 있어요. 멀리 퍼져 있다는 거야. 점수들이. 뭔 말인지 알겠니? 근데 분산이 작을수록 뭐 한 거야? 평균 쪽에 몰려 있는 거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집단을 평가할 때 또 다른 기준이 생긴 거지. 평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퍼져 있는가도 생각하는 게 표편이에요. 알겠어요? 지금 내가 설명한 건 이미 중학교 때 다 되어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원래 다 까먹어요.
그때 제대로 공부를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다시 설명한 거니까 분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표준 편차는 뭐냐? 그냥 저 분산한테 뭐 씌운 거냐면 루트를 씌운 거야. 아니 그러면 굳이 저거 해놓고 루트를 왜 씌울까? 그러니까 그냥 씌우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 중간에 이거 뭐 했니 다? 제곱했었지. 그러니까 제곱했던 거를 다시 원래 성분으로 데리고 오려고 루트를 씌우는 거야.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표편이랑 분산이랑 거의 뭐 한 거니? 그냥 거의 똑같은 거다. 의미하는 게 똑같다. 값은 루트만큼의 차이가 생기겠죠. 알겠어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된다. 그래서 표준 편차를 설명을 한 거고요.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방금 설명했던 거지. 다 이해됐니? 편차 제곱의 평균 구하는 거? 그래서 그걸 다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 아유 시간이 너무 애매한데?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까? 뒤에를 더 하는 것보다 여기에 설명을 더 그냥 추가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평균에다가 이거 좀 적어 놓으세요. 평균에다가. 자, 별량이 x 뭐 1, x2, x3 딩딩딩 가서 xn까지 있다 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평균이란 거를 주로 이제 m 값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거는 싹을 다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누는 거야? 개수로 나누는 거라 했었지. 개수가 지금 몇 개예요? n개죠, n개. 그래서 n으로 나눠주면 된다. 근데 내가 지금 이걸 써주는 이유는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써주는 건데 이거를 얘들아 이렇게도 써요. 시그마 실인가? k가 1부터 n까지 갔을 때 xk를 n분의 1로 나눴다 라고 하면은 이게 평균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앞으로는 읽어야 돼. 너네가 문제 나왔을 때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 이게 평균이고. 아유, 다 근데 뒤에 얘기가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더 이상 뭐 쓸 게 없네. 그 4번 분산에다가 요거 하나만 써놓자. 이거 하고 갑시다. 분산. 거기에 뭐라 돼 있냐면은 편차. 이건 안 써도 돼요. 편차 제곱의 평균. 그래서 너네가 아까도 해봐서 알겠지만 분산을 제대로 구하려면은 편차를 구하고 그 편차들을 제곱을 하고 그들을 평균 내면 된다. 였던 거고. 그럼 이 편차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면 xn이라는 그 값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이게 편차가 되겠지. 그들을 뭐 한 거? 제곱한 거. 의 뭐라고요? 평균. 그래서 걔를 뭐라고도 쓰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갔을 때 xk-m의 제곱. 걔를 또 n분의 1로 나눠주면은 n분의 1이 아니라 n으로 나눠주면은 이게 위에 있는 걸 식으로 바꾼 거예요. 편차 제곱의 평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거를 다 전개를 해. 이 제곱을. 그 전개를 해보면은 그걸 써주진 않을게. 해서 나오는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분산이란 거를 이렇게도 가능하게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제곱의 평균에서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도 구할 수 있다. 요 시그마를 정리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알겠죠? 근데 그 유도 과정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 묻질 않아서
그냥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로만 알고 다음 시간에 통계를 좀 제대로 해봅시다. 알겠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우선은 갑시다. 고생했어요.